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72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저희 병원이 이제 부산 진구에 있거든요. 진구에 내원하신 환자분인데 1일 전에 허리 아프고 왼쪽 발끝까지 전기가 내려오는 증상을 통해 내원하셨습니다. 환자분 특별한 그 외상력 없이 갑자기 증상이 발생하셔 내원하셨고요.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일반적으로 척추 전후면 사진 보시면 엑스레이 허리가 이렇게 일자로 돼 있어야 되는데 약간 왼쪽으로 좀 휘어져 있으시고요. 여기가 왼쪽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4번, 5번 사이에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식을 해놨는데 뼈가 많이 길어나 있는 소견 관찰됩니다. 환자분이 왼쪽 다리 증상이 좀 생기셨는데 이제 그거 자체에 병변 있는 부위에 뼈도 좀 자라나 있었고요. CT를 일단 먼저 찍어봤습니다. 디스크 간극도 많이 좁아져 있고 주위에 모딕 변화라고 관절염이 많이 심하죠. 디스크도 거의 없으시고 조금 바깥쪽으로 나가보니 CT상 이렇게 그 위에서 아래쪽으로 줄이 가 있는 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환자분을 제가 내원해서 타진해보니까 압통도 있으시고 골절이 좀 의심스러운 소견이었고 방사선과 선생님과 확인해보니 이 바깥쪽 그러니까 추간곡 후회측 이스트로포라멘이라는 게 바깥쪽이거든요. 그쪽에 이 골극이 있는데 그 부위에 골절 양상이 확인된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골절이 있으면 보통 나이가 72세 여자분 같으면은 척추체 골절 자체에 있으면 골다공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골밀도도 체크해봤더니 여기 보시면 빨간색 이게 골다공증이 위치해 있는 건데 점수로 보시면 T스코어 마이너스 3.0 67%면은 뼈가 한 100개 있으면은 70개 미만으로 뼈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에 해당되시고 이에 대해 치료를 같이 요하는 상태고 MR을 이제 골절이니까 확실하게 다른 병변에 대한 그 척추체 골절과 다른 추가적인 병변이 없는지 확인해 봤더니 이 옆쪽에 약간 하얀색 되는 이 부분이 골절 부위고요. 바깥쪽 있는 그 후배측 여기 라인이 보이시죠? 이쪽에 골절 양상을 진단하고 다른 척추체나 다른 데 문제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처방했던 약을 가져왔는데 그 당시 세레브이 콕스2 이니비터라고 위와 위장관계 부작용이 적은 게 소염제고요. 요거와 페리슨 근위환제 그리고 이거는 프롤리아라고 골다공증 주사거든요.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 골다공증 주사를 처방하였고 초반 내용을 8월 9일 날 내용하셨는데 21일째 약을 3주 드시고 그 다음에 약을 한 3주 더 처방 받으시고 그래서 총 한 6주 정도 경과 보시고 나서는 증상이 많이 호전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시술이나 뭐 주사 치료 이런 거 없이 골다공증에 대한 저치와 함께 약물 치료로 호전이 되었던 케이스죠. 출시하고 나서 3개월째 CT 찍어보니까 이렇게 원래 뼈 자체에 근만 가 있었는데 그 유압이 다 진행되었고요. 호전 보이셨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다리 통증도 있고 허리가 아프면 보통 제일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디스크 협착증인데 이렇게 후회측으로 뼈가 자라나 있고 골절 양상이 있으면서 이렇게 증상이 생겼던 케이스였죠. 척추에 이제 골극에 골절이 있는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바깥쪽으로 이렇게 뼈가 돌출돼서 이 부위에 골절이 있게 되는데 신경 자체가 나가면서 건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통증은 보통 4주째 감소하고 12주 이후에는 증상이 사라지는 거죠. 보통 골다공증성 골절뿐만 아니고 일반 골절 같은 경우는 방사선적 유압은 3개월 정도 보시면 되니까 근육 연축 증상 외에는 다른 증상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잘 치료됐던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요통을 통해 내원한 환자분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이분도 61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이분도 작년 7월 21일 날 내원하셨습니다. 2년 정도 아프셨네요. 2019년부터 아프셨으니까 허리 아프시고 왼쪽 엉치 발등까지 저린 증상 통해 내원하셨습니다. 엑스레이를 보면은 이게 정면 사진과 옆에 측면 사진이 있는데 이 정면 사진에서는 이게 5번과 천추 1번 사이 디스크 관계 좀 좁아져 있고요. 옆에서 봤을 때도 이게 디스크가 원래는 그 4번과 5번 사이에 공간이 좀 있는 거 자체가 디스크로 볼 수 있는데 그 밑에는 디스크가 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낮게 되면은 이 나가는 신경 쪽 통로도 좁아지게 되고 척추 협착증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5번과 천추 1번 사이 공간이 좀 좁구나, 안 좋겠구나 이제 의심해봤고 이분은 아프신 지가 아까 보셨지만 2년 넘게 꽤 오랫동안 아프셔가지고 MR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5번, 6번에 뒤쪽으로 좀 탈출된 디스크 양상이 보이고 아까 좌측 증상이었는데 이게 오른쪽이거든요. 오른쪽으로 디스크가 흘러내려서 요거는 사진은 보이지만 증상과는 관련이 없고 아마
그 디스크 자체가 낮아지면서 이게 오른쪽 말고 왼쪽에 있는 신경 구멍인데 추간공에 협착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 높이가 제대로 유지된다면은 신경 구멍도 잘 유지가 되지만 이게 낮아지면서 빠져나갈 신경 자체가 좁아지게 되니까 5번 신경이 눌려서 증상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이 환자는 7월 20일 내원하셔서 정밀 검사하고 주사 치료 먼저 시행하였습니다. 이게 초음파 후관절 신경 차단술인데 이게 척추 중심뼈고요. 이게 왼쪽에 있는 그 척추체인데 그쪽에 바늘을 넣어서 약물을 주입하는 스테로이드와 국소마취제와 우리가 신경 풀어주는 약을 좀 같이 넣을 거고요. 그 다음 주에 내원하셔서 약을 좀 썼습니다. 여기 오프먼정, 리마프로스트라고 협착증이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약이죠. 그와 근이완제 쓰고 초음파 주사, 이제 초음파 가이드하에 신경 차단술도 시행하였고요. 이후에는 약물 치료 없이 계속 물리치료를 쭉 받으시다가 8월 10일, 그러니까 저한테 내원하신 3주차째는 그냥 물리치료만 받으시고 특별한 증상 호소하는 거 없이 잘 치유되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외래에서는 이 초음파 가이드하에 주사를 많이 놓을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만성요통의 초음파 유도화 요추 내측분지 차단술, 말이 되게 어려운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초음파 그 프루브를 이렇게 되면은 이 척추체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걸 통해서 바깥에서 주사를 놓고 양쪽 다 놓을 수 있는데요. 이 S라 쓰이는 게 극돌기, 우리가 등을 만졌을 때 도드라져 보이는 그 부위고, 여기가 후관절 부위고, 이 나가는 바깥쪽 극돌기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바늘을 넣고 주사를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신경 나가는 길이 있으니까 이 주위에 약물을 주입하게 되면 증상 호전을 이제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이 비슷한 논문은 여기 저희 의국에서 제 이름도 여기 있는데 초음파 이용한 내측분지 차단술, 저희가 초음파 가이드하에 경추와 요추 논문은 상당히 많고 의국에서 활발하게 발표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초음파 가이드하에 이 후관절 및 이 극돌기 그리고 중심에 있는 가시돌기를 다 확인해 가지고 주사 바늘을 삽입해서 통증 호전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래 베이스에서 디스크 협착증, 이 환자분 같은 경우 추간공 협착증이 좀 심한 편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바로 뭐 투시장 비통한 그 초음파 말고 C암 가이드하에 신경 차단술하는 게 아니고 뭐 수술적이나 시술적 치료 필요 없이 간단하게 외래에서 약물과 초음파 가이드 주사하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분도 뭐 별다른 치료 없이 뭐 잘 지내시고 계시고 수술적인 치료는 전혀 받지 않으셨죠.